자, 예당고등학교입니다. 예당고등학교는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있고, 요거는 체육관이죠. 얘는 운동장이에요. 그리고 옆에 예당중학교랑 붙어 있죠. 여러분들이 지낼 이 학교의 풍경을 구글 지도로 보고 있어요. 오늘은 좀 여행을 떠나보려고 그래요. 랜선 여행. 그래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자, 어디로 갈 거냐 하면 미국 쪽으로 갈 겁니다. 자, 태평양을 건너서요. 미국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되게 유명한 그 운석이 떨어진 운석공,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베링거 운석공이라고 하는데, 베링거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일반인들에게 관광지로 개발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석공은 폭이 약 1.2km 정도 된대요. 1.2km 정도 되고 깊이가 약 200m 정도 200m 되는 거니까 메타폴리스 같은 건물이 그대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구덩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운석이 떨어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운석이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약 50m 정도 크기였대요. 이만큼이 200m니까 50m는 200m를 이렇게 4등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운석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만한 운석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구덩이가 생긴 건데, 이 정도의 50m 정도의 지름을 가진 건데, 속력이 얼마였냐면은 약 18km per sec. 그러니까 1초에 18km 정도를 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력이죠. 대략 총알보다 더 빠른 속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력으로 지구를 빵 하고 때렸을 때 1.2km 되는 엄청난 구덩이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운석이라고 하는 게 지구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석이 꽝 하고 지구에 부딪히면 일단 엄청난 폭발이 생기게 되겠죠. 이 폭발은 그냥 단순한 구덩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적으로 굉장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일단 지구가 약간 흔들리죠. 그러니까 지진이 생기게 되고요. 그 지진 때문에 지구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산도 역시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요.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생명체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폭발하면서 생긴 먼지 같은 것들이 위로 올라가서 태양을 가립니다. 태양을 가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의 현상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표면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평한 대지에 운석이 떨어지면 먼저 구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구덩이가 생기는데, 이 구덩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아주 깊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구덩이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파이게 되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구덩이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솟아오르는 거는 구덩이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분출물 같은 것들이 터져서 옆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퇴적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퇴적물들은 사실 여기 토양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운석에서도 나온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가집니다. 이걸 퇴적물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사실 운석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균열이 생깁니다. 이렇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 균열을 연구하면은 운석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균열 이 윗부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눌리고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겠죠. 갑자기 고온의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 엄청난 양의 새로운 그 결정 형태를 가진 물질들이 생기게 됩니다. 운석이 지구를 때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구의 변화가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지구에 이렇게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면 지구에 있는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화산이 대규모로 이렇게 폭발하게 됩니다. 화산이 여기서만 폭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산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나온 가스들은 지구 대기를 이렇게 뒤덮게 되는데, 이 가스들이 햇빛을 가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햇빛을 못 받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는데요.
바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못 받을 경우에는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바다 생명체가 금방 다 멸종하게 되고, 육지 생명체 같은 경우도 식물을 먹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육식공룡 같이 식사량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들은 금방 멸종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먼지들이 지구 전체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어떤 지층을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는, 즉 까맣게 가루가 다 들어있는 레이어가 나왔어요. 층이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KT 레이어, KT 층이라고 합니다. 이 KT층이 왜 생겼는지 과학자들이 꽤 많은 분석을 했고, 방사성 동위 원소 측정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아봤는데 대개 6,600만 년 전 정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때에 전 지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안에 만들어진 먼지들이 꽤 많이 지구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물질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이 아래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과 이 위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KT 레이어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KT 레이어를 근거로 해서 이 아래를 중생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신생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과거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도 있어요. 세계 지도를 선생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기 호주, 오세아니아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말하는 그 공룡을 멸종시킨 그 해성이 충돌은 사실 6,600만 년 전에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한다 그랬죠. 어디에 떨어졌냐면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가 만나는 요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은 칙술루브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충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게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고, 지구 전체가 거의 생명체가 멸종하는 그런 근거가 됐죠. 이 칙술루브 충돌구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국 뭐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멕시코죠. 이 멕시코 여기 보면은 얘가 유카탄 반도라고 합니다. 유카탄 반도에 이만큼 지역을 조사해 봤는데 이 지역에 바로 충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은 사실 이 칙술루브 충돌구가 만들어질 때는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가 떨어져 있었어요. 대륙이동설 알죠? 떨어져 있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완전히 똑같은 구조를 이루지 않았지만 대략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깊이로 면적이 되냐면 약 180km 정도의 크레이터가 생겼고, 깊이가 약 20km 정도의 충돌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깊이죠. 사실 지금 뭐 20km가 말은 20km지만 사실 6,600만 년 전이나 지났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여서 이 정도 깊이가 실제로 남아있진 않고 많은 것들이 덮여져 있긴 합니다. 이때 이 떨어진 이때에 약 1000km, 그러니까 한 이 정도죠. 이 정도 이내 살았던 모든 생물들은 즉사했어요. 1000km 정도에 살았던 모든 생물들은 그대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살아남을 수 없었던 생물들은 주로 육지에 살았던 굉장히 큰 생물들, 공룡을 말하는 거죠. 이 역사적인 충돌 때문에 지구의 역사는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룡이 멸종하고 이때 살아남았던 작은 포유류들이 있죠. 쥐 정도 되는 그 작은 포유류들이 진화를 거듭해 가면서 인류로 진화해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공룡의 멸종에 대한 얘기가 왜 지금 이 과학 탐구 실험에서 중요한가, 그런 데에 대한 의의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뭐 이해가 잘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다투다가 사람을 죽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다투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뭘로 죽인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여서 얘 이렇게 죽는다고 칩시다. 며칠 전에 일어난 사실 이런 것들은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 그런데 공룡이 이렇게 멸종한 사건은 말이죠. 이렇게 꽝 해가지고 공룡이 꽝 해성 충돌이 일어나서 공룡이 멸종한 이 멸종 사건. 얘는 한 2일 전에 일어난 거고 얘는 6,600만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경찰관이 살인사건을 밝히는 것과 과학자가 멸종사건을 밝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수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인사건 하나도 사실 밝히기가 어렵죠. 그렇죠? 살인사건을 밝히면 그 주변에 있었던 피해 흔적이라든지 상처의 모양, 상처가 베인 깊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여기 있는 멸종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운석이 어디에 떨어졌고 이 운석이 떨어진 다음에 운석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영향을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살인사건은 단 이틀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연구하거나 이거를 밝혀내기에 6,600만 년 전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6,600만 년 전에 일어난 이 엄청난 거대한 멸종 사건은 정말 다루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살인 사건은 2일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현장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지만 6,600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이 해성의 충돌 사건은 엄청난 세월 동안 풍화작용이나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변화되었을 거예요. 증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 증거를 찾는데 과학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자기 이론에 맞는, 예를 들면 거대한 운석구덩이가 나왔어. 그 거대한 운석구덩이가 해성 충돌일 거야 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에 합당한 증거들만 찾아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로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증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의 증거만 모아가지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증명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실제로 그런 과정들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방향의 의견들, 예를 들어서 충돌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먹이가 부족해서 다 죽은 거다 이런 식의 또 다른 증거들도 제시해가면서 여러 토론 과정을 거쳐서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현재는 거의 해성의 충돌에 의해서 공룡이 멸종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KT 레이어 있죠. KT 레이어에서 굉장한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에서 발견된 물질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전 지구적으로 굉장한 재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 증거는 이리듐이라고 하는 운석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그런 물질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리듐은 지구에도 없진 않는데 예전에 지구가 엄청나게 뜨거울 때 이리듐은 무겁기 때문에 다 모두 핵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지표면에는 거의 이리듐이라고 하는 물질이 없는데 KT 레이어 근처에서 굉장히 높은 이리듐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리듐이 외부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운석에서 주로 이리듐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시대에 운석이 충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포했다는 얘기는 꽤 큰 충돌이었다. 그리고 그 충돌이 넓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충돌할 때 흔적이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해성이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이 해성의 충돌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데 바로 해성 충돌구의 바닥에 암석이 특별한 형태의 암석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까 말한 그 칙솔로브 그 충돌구 밑에 암석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암석에 여기 이제 베링거 운석공 할 때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렇게
퇴적물에 여기에 이렇게 금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금이 가고 이 위에는 이렇게 변형된 물질들이 엄청난 높은 압력에 눌려가지고 변형된 물질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변형된 물질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파여서 생긴 게 아니고 충돌해서 눌려서 생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들에 언제 일어났는지 또 보니까 해성이 충돌한 그 시점과 거의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적어도 6,600만 년 전에 해성이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리듐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지구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그리고 그 먼지가 쌓여서 KT 레이어를 만들었고, 충돌한 바닥에는 특별하게 변형된 암석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알리바이가 완전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규모를 봤을 때 지구 전체적으로 공룡을 멸종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충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학 실험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굉장히 큰 그런 대규모 사건이라도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론을 밝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 이론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과학적 지식들을 동원해서 그 가설들을 검증하고, 그 검증한 가설들을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하면서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이 탐구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